와, 2010년도 11월 모의고사 28번 문제였는데요. 고1 건데 느낌은 왜 아까 했던 고2 거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죠? 니스트니까 사람, 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람입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은 아마도 가장 대중적일 겁니다. 인기가 있다고요. 대중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쵸? 그것은 쉽게 뭐 된다? 이해되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대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대중적인 예술, 쉽게 이해되는 예술은 요구하지 않아요. 관람객이 뭐 하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냥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보자마자 이게 맞았는지 왜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정해진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공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에스크는요, 목적격보의 투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게 되는 오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곧잘 나오게 되겠고요. 여러 개의 동사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목적보에 투가 오는 동사를 에스크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스트잇에 한 곳에다가 적어 놓고요. 그 밑으로 쭉 나올 때마다 추가해서 적으시면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한 6개에서 7개만 암기를 하면 고3 때까지 이건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3 때가 똑같습니다. 인상주의라고 하는 거 니즘으로 바뀌었어요. 인상주의는 편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보기에. 왜?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름의 풍경과 밝은 색은 2DI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의 눈에 이 색은 매력을 받아요 줘요. 이 색은 색 입장에서 매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매력을 주는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밝은 색은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력을 준다 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주는 게 현재 분사가 되겠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꽤나 중요합니다. 뭐를? 대니아라는 사실을. 그러나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의 방식은 챌린징. 챌린징의 뜻은 암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나돈니가 나오면 버돌소가 나오면 되겠지요. 자, 뭐가 있어서요? 방식이 어렵다고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것이 그려지는 방식은 좀 어렵다고요. 방식에서 어렵고 뭐지? 인댓 워즈현? 이게 뭐야? 물음표죠, 그쵸?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물음표. 갑자기 뭐가 보여지고? 아, 보여지는 방식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매우 유익한 그림을 전에는 본 적이 정보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인포멀. 또는 비공식적으로라고 하나 더 적을까요? 비공식적인. 형식적이지 않은 뜻을 좀 몇 개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비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좀 번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멀.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을 본 적이 없다. 인상주의가 인성적이지 않은가 봐요. 왜? 공식이 안 맞나요? 만들어지는 방식도 좀 이상하고 그런가 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얘를 맞다고 처리를 할까요? 서치라고 하는 이 매우라고 하는 매우 한글로 먼저 적어봅니다. 어떠어떠한 형용사, 그림이라는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요때 얘를 서치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요런 어순이 되겠고요. 얘랑 똑같은 거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는 거냐면 서치를 쏘로 바꿔서 관사가 이렇게 적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형용사를 관사랑 명사가 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품어서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 적은 거 같나? 잘못 적었나? 아, 잘못 적었네. 잘못 적었네요. 자, 이거 서치로 는을 바꿔주세요. 잘못 적었어요. 는하고 서치로 바꿔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는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복수명사일 때는 명사에 s가 붙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ns 이렇게 돼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돼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아까 설명하시던 그럼 so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어순이면 되는 거예요. so 형용사가 먼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어명사가 이런 식으로 어나 언 명사가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so 형용사 어명사 이런 어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서치어 형명 so 형용사 어명사 이 어순은 뜻은 같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고 어순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맞았고요. 캔버스의 가장자리는 자릅니다. 뭐를요? 그 풍경을요. 임의적으로 자른대요. 마치 뭐 한 것처럼 카메라에 의해서 스냅사진이 찍힌 것처럼 마치 사진 찍힌 것처럼요. 막 이렇게 사방이 좀 이상하게 돼 있나 봐요. 그 주제에 대한 문제는 주제 문제는 그 풍경의 현대화를 포함하고 있더라. 수묵화가 풍경화가 아니라고요. 현대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철도와 공장을 그렸다라는 거죠. 자연을 그린 게 아니라 결코 그래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글로? 부정어구다라는 거예요. 부정어구. 자, 우리 문법 문제에 포함되지 않고 타이핑이 쳐져 있는 대로 볼게요. 서브젝트, 디즈 서브젝트라는 주어 뒤에 have가 나온 게 아니라 have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 있고 이런 걸 도치라고 하죠. 동사가 앞에 있고 주어가 뒤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도치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어구인 never가 있어도 주어 동사가 도치를 일으킨다. 근데 다행히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치를 묻는 걸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적절하는 선생님은 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맞다고. 그럼 우리는 정답이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맞느냐?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consider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오형식이에요. 근데 이 오형식이 수동태로 전환이 되는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 수동태였다. 뒤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consider라고 적었습니다. 적었죠? 그럼 목적어는 지금 앞으로 주어로 가고 수동태가 된 상태니까 수동태여도 형용사는 변함없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consider 드로 수동태를 바꿀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모습이네요. 여기가요. 형용사 그대로니까 LY 안 붙었으니까 맞았다고 처리한 거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정답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돈니 버돌소니까 여기가 인 방식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슨 접속사라고 하죠? 등위 접속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의 접속사인데 대신 관계대명사 또는 지시대명사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것 속에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보여지는 방식에서라고 해야 돼요. 보여지는 방식에서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in the way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위치라고 하거나 in which라고 하거나 아니면 in it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줘서 그것 속에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속에서 보여지는 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문제가 좀 이상하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지우고 그냥 it이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it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방식에서 그냥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 거죠.